네, 안녕하세요. 품질 컨설팅 더테스트 박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첫 단원으로 사업 중후반 시점에 원사이클 자가 점검을 통한 품질 관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검증 기관에 사전 품질 검증 결과서를 회신 받으셨거나 회신 받게 되실 텐데요. 결과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품질지표 기준서 2.0을 확정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품질 결과서에 피드백을 반영하시어 중간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이 체크리스트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 데이터 자가점검은 최종 결과 제출 전에 마지막 자가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실도 있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중간 점검 시에는 신규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와 해당 신규 문제가 이미 완료된 결과물에도 동일 유형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품질 개선이 가능한 마지막 자가 점검으로 모든 품질 이슈와 보완점은 확실하게 개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종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 점검으로 최종 검증을 대비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출해 주신 최종 산출물로 품질 검증 기관에서 최종 검증 결과서가 발행이 되면 품질 보완 조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교육 후반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올해 수행기간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올해 초기 데이터 결과도 작년과 동일하게 의미정확성, 다양성, 구문정확성 순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오류 유형별로 세부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규 지표에 대해서는 LMM의 일치성에서 8% 정도의 다수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합성 데이터 유용성은 3.3%, LLM의 유사성은 2.2%대의 문제들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기본 검증 항목을 보시면 의미 정확성에서 가장 다수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문제들은 조치 방안에 기재되어 있듯이 가이드라인을 현행화하고 작업자 재교육이 필요한 사항이고 당연히 발생된 문제점들은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관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다양성 지표입니다. 초기 데이터 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아직 일부 미구축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동일 오류 유형으로 25.4% 정도 다수의 이슈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항목들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올해 신규 지표 오류 유형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명은 마스킹을 위해서 축약해서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좌측은 스크립트 모달리티와 문제 모달리티 간의 내용 불일치 오류로 문제점 발견 즉시 수정한 후에 모든 작업자에게 전파하여 보완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 화면은 영상과 모션 간 일치성 오류로 노란 영역이 불일치 오류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류 데이터 삭제 후에 재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LLM의 유사성 이슈로 중복 문장 자가 점검이 목표 미달로 판정된 이슈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제는 서베이 문항이라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중복 측정 단위를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은 합성 데이터의 VTT 기준 미달 항목으로 이미지 삭제 후에 재생성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자, 그 외에 기본 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올해 발생된 문제점들이 작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되어 기본 검증 항목에 대한 세부 증상은 다음 단원인 23년도 오류 유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이 23년도 미달성 오류 유형입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요약, 대화, 발화 품질의 적정성 이슈와 전사 정확도, 이미지 캡션, 바운딩 박스, 세그멘테이션 정확성 이슈로 40%를 차지하는 미달성 오류 유형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항목을 보시면 다양성 요건 미달성 항목으로 이미지 캡션 길이와 발화수, 답변수, 대화수가 목표에 미달성된 유형입니다.
다음에 10번 항목을 보시면 구문 정확성, 미달성 오류로 스키마에 허용되지 않는 프로퍼티가 존재하거나 필수 프로퍼티가 없는 유형도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각 오류 유형별로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의미 정확성의 요약 오류 예시입니다. 대화와 관련 없는 내용이 요약된 오류로 교차 검수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자, 우측 화면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전사정확도 오류 예시로 해당 유형의 오류들은 전수검사를 통해서 보완을 했고요. 자, 이번 화면은 이미지 캡션 정확성 오류랑 바운딩 박스 목표 미달 오류입니다. 해당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검사와 전수 검사를 통해서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좌측 화면은 분류 오류 문제로 교차 검수를 통해서 보완이 된 사항이고, 우측은 라벨링 정확성 오류로 모호한 상태에 대한 작업 기준을 공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작업자에게 재교육하고 보완한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리커트 척도 오류입니다. 리커트 척도는 이미 알고 계시듯이 작업자 간 기준이 다르면 오류로 판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차 검수를 통해서 점검을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측은 작업 기준에 맞지 않는 이미지로 작업에서 제외됐어야 되나 태깅 작업 후에 가공물로 포함된 오류입니다. 작업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가이드라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작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화면은 라벨링 오류와 3D 모델링 오류입니다. 오토 라벨링이나 도구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에 의한 교차 검수를 통해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보정 후에 검수하는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양성 오류입니다. 다양성의 경우 전체 미달성 항목 중에 25.4%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지속적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의 경우에는 이미지 캡션 음절수 미달성 이슈가 다수 발생을 했었고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유실로 최종 목표 대비 이미지 15장이 부족해서 목표 미달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최종 품질 검증 완료 후에 다양성이 미달성돼서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게 된다면 차후에 설명드릴 품질 보완 조치 과정에서 전체 품질 지표를 모두 재검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23년도 미달성 오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24년도 초기 데이터 점검 문제점이 신규 지표를 제외하고는 23년도 오류 유형과 유사한 양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전수검사, 교차검사를 진행하셔서 품질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단어는 LMM, 이미지 캡션 구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정보 추출 비율입니다. 생성된 캡션이 이미지 내용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표현의 적절성으로 이미지 캡션에 표현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표현 풍부성은 주요 객체 외에 내용이 풍부하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정보 추출 비율 항목의 이미지를 보시면 적절한 캡션에는 객체와 배경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 캡션을 보시면 객체와 장소가 누락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정보 표현 적절성 이미지에서는 적절한 캡션에는 이미지대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부적절 캡션에는 산을 바다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보 표현 풍부성 항목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객체, 배경, 감정, 컬러, 분위기를 풍부하게 표현해 보면 노란 꽃밭 한가운데 모자를 쓴 여자가 한 손에는 바구니, 다른 손에는 노란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 캡션 구축 시에 위 세 가지 항목 고려하셔서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단어는 문의사항이 제일 많았던 합성 데이터 품질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합성 데이터 준비부터 활용까지의 상세 프로세스입니다. 합성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는 사전 준비, 생성, 안정성과 유용성 검증, 활용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본 화면은 위에서 설명드린 상세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합성 데이터 생성 체크리스트입니다. 합성 데이터 생성 체크리스트에서는 비가역적인 알고리즘 사용 여부와 합성 방식, 전처리 대상의 기본 품질 확보가 핵심이며 안정성과 유용성을 검증한 후에 생성된 합성 데이터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가역이란 한 번 생성된 합성 데이터는 원본으로 다시 돌릴 수 없음을 의미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합성 데이터 생성 체크리스트는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서에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합성 데이터 적정성 평가에서 심의위원회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작성 시에는 실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합성 데이터 평가 세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용성은 합성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 모델 비교 평가는 합성으로 학습한 모델과 원본으로 학습한 모델의 정확도 차이를 측정해서 정확도 차이가 인계값보다 작으면 목표 달성입니다. 인계값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은 비주얼 튜링 테스트인 VTT입니다. VTT는 원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도메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본과 합성 데이터를 동일수로 선별해서 섞어놓은 뒤에 합성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이때 정답률 50%가 원본과 합성을 구별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수치로 판단을 하고요. 인계값 범위 안에 측정값이 포함되면 목표 달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품질 검증인 FID입니다. 원본과 합성 이미지의 데이터 분포 간 거리를 비교해서 합성 이미지가 원본의 분포를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FID를 이용해서 원본과 합성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수치화해서 인계값과 비교하여 측정값이 인계값보다 낮으면 합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여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안정성 지표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성 과정 검증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합성 데이터 생성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은 유사성입니다. 먼저 구조적 유사성으로 휘도, 대조, 구조와 같은 형태적 유사성을 검증합니다. 원본과 과도하게 비슷하게 생성된 이미지를 탐지하는 것이 목표로 SSIM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측정값이 인계값보다 작으면 목표 달성이고 높게 측정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주관적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본과 합성 이미지 간의 시각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각적 유사성입니다. 이때는 LPIPS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평가 시에는 지각적 유사도인 1-LPIPS로 인계값을 비교해서 지각적 유사도가 인계값보다 작으면 목표 달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관적 검증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유사성 지표가 비교적 높게 측정된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주관적 검증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합성 이미지로부터 원본 이미지의 정보 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절하다면 해당 이미지는 삭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감 정보 여부에 따라서 전수검사가 요구되는 상황도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화면은 위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인계값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계값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변화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인계값 산출 방법에는 구축하시는 데이터 특성이 유용성 우선이냐, 안정성 우선이냐를 두고 선정을 합니다. 원본의 식별 위험이 있는 것들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그런 위험이 적은 것들은 유용성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의 엑스레이 합성 이미지를 평가할 경우에 유용성이 우선일까요? 안정성이 우선일까요? 엑스레이에 만약 환자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안정성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식물 합성 이미지의 경우 개인 식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우선이 되겠죠. 그럼 유용성이 우선인 합성 방법 1을 알아보면 원본 데이터를 50대 50으로 나누어 A를 원본, B를 합성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때 B도 원본의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각 지표별 측정을 100회 이상 반복해서
측정값을 누적한 다음 누적 지표의 95분위수를 구해서 인계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정성이 우선인 산출 방법 2는 원본을 3개로 분할하여 원본, 합성이라고 가정한 후에 합성 B와 합성 C에서 식별 위험도가 큰 데이터를 삭제하고 유용성이 높은 레코드를 우선 선택해서 원본 A와 합성 B-를 가정하고 동일하게 인계값을 구하게 됩니다. 해당 인계값의 산출 방법의 원리는 완벽한 합성 데이터로 실제 생성된 합성 데이터 지표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완벽한 합성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생성하기 어려우므로 원본의 일부를 합성으로 간주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 데이터 품질 점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품질 보안 조치 가이드입니다. 품질 보안 조치는 최종 품질 검증 후에 데이터 개방 전 최종 품질 확보를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으로 제3자 품질 검증 기관에서 최종 품질 검증 결과서가 발행이 되면 NIA에서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 수행기관 여러분들께 보안조치 시행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보안조치 대상은 달성 데이터와 미달성 데이터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 데이터의 보안조치 절차는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개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최종적으로 NIA에서 확인을 하신 후에 마무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도식화한 화면이고요. NIA 공문을 받으시면 제출 기한을 확인하셔가지고 일정 내에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달성 데이터의 품질 보안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NIA의 보안 조치 시행 요구 공문을 받으시면 미달성 항목을 수행기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신 다음 보안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기한 내에 NIA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미달성 검사 항목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보완해 주시고 품질 보안 조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보안 조치가 완료된 전체 데이터와 보안 조치 결과서를 지정된 경로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수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제3자 품질 검사 기관에 품질 검증을 직접 의뢰하셔서 보안 조치 완료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3자 품질 검증 완료 후에는 검증 결과서를 품질 검증 기관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게 되고요. 보안 조치 확인 공문을 NIA에 전달해서 최종 NIA 승인 후에 완료가 됩니다. 자,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식화한 화면입니다. 미달성이 되면 보안 조치 과정 또한 시간, 금액, 자원적으로 리소스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위에서 계속 설명드린 오류 유형과 전수검사, 교차검사를 꼭 진행하셔서 품질 목표를 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화면은 올해 배포 예정인 품질 보안 조치 계획서와 결과서 양식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중후반 시점인데요. 모든 수행기관 분들께서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일정 잘 관리하셔가지고 미달성 보안 조치 과정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품질 관리 방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